자,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교육을 할 건데,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파이낸스 석사도 있잖아요. 운영 경력도 있고, 이렇게 주식시장을 체계적으로 실무에서 이론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자랑일 것 같지만, 자랑 맞고요.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리딩이나 교육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족보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그 파이낸스랑 주식이 전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공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실무랑 이론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우물만 판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구두 수선을 하러 간다거나 뭐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하여튼 뭔가 제가 전문적으로 누구한테 뭔가를 배우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뢰하러 갈 때는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을.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이해를 해야 뭐 돈을 지불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잘 못 배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해드리려고 하냐면 족보주의입니다. 족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딩을 결론만 먼저, 족보만 먼저,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도 어려운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어려운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이거를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3살, 4살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10살이 이해할 정도로 항상 예를 쉽게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론적 배경이 없나 이런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작정하고 이론적 배경까지 그 다음에 스킬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빠지는 거는 제가 다 이미 경고를 다 해드렸죠. 제 차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수 차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팔라 그럴 때 팔고 사라 그럴 때 사고, 그죠? 마지막 나온 신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크게는 못 맞춰도 8알은 거의 맞춘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 리딩은 제 지수 차트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꼭대기에서 매도를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차트 신호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신호보다는 제가 잘하겠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800이 지수가 깨지면 저보고 밑이 어디냐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10월 말에서 11월까지는 조정이다. 그리고 이때 싸게 사야 된다. 근데 조정이기 때문에 현금 50% 이상 확보하고 제 신호를 기다려라. 노래를 불렀죠, 이번에도. 무방에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더 먼저 팔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리딩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리고 현금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사냐 그러는데, 제가 사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사요.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고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안 삽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예 안 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비중을 실는 건 뭐가 아예 안 사는 건 뭐냐 이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지수 419대 421대 매수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난 자료 보시면 다 나올 거고요.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제가 매수시켜 드렸을 때 제가 바닥에서 매수시키니까 여기서 반토막 난다고 얼마나 많은 소위 아는 척하는 회원들 몇 분이 나와가지고 뭐 풋옵션을 사겠다 뭐 별의별 말 다 했는데 이제 계좌 까라 그랬죠. 풋옵션 사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 신호는 여기서 떴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일단 시계열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운영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요청을 하면 전산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운영팀 나오고 나서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들어야 되고 통계 프로그램도 이제 귀찮아. 그리고 엑셀이 웬만한 거 다 돼 있어. 이제는 또 뭘 공부하냐면 제가 아는 걸 프로그램을 안 쓰고 그냥 엑셀로 하는 거 요즘에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종가를 구하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종가 데이터를 구하고 포스코 강판의 종가 데이터 테스 뭐 인버스를 딱 구하면요. 최근에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베타 값이 뭐냐면 민감도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대비해서 포스코 강판이 테스가 인버스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를 제가 리그레션이나 간단한 슬로프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그레션을 돌려보면 이게 포스코 강판입니다.
회귀 분석 통계량이라든지 기초 통계, 그다음에 절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요거는 포스코 강판이고 이거 테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버스고요.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베타 값을 구해놨어요. 리그레션으로 구한 거랑 이제 슬로프 함수로 구한 건데 거의 똑같죠. 소수점 막 5자리까지 똑같아요. 캐팜의 베타로 구할 수도 있는데 캐팜의 베타 뭐 구해서 뭐예요? 그냥 사실 여러분은 슬로프 함수만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포스코 강판이 0.5라는 건 뭐냐면 코스닥이 날아가거나 빠졌을 때 코스닥에 비례하는 게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 강판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얘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지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반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있는데요. 어떤 재벌가의 자식은 부모가 망하면 재벌이 망하면 자식도 망합니다. 부모가 망하면 반드시 망하고 부모가 잘 되면 반드시 잘 되는 부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결정 개수가 1이에요.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보그룹 같은 게 망했는데 한보그룹 아들인데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보그룹이 망했는데 자식이 잘 될 확률, 망할 확률이 50%야. 그러니까 부모한테 영향을 받지만 절반밖에 안 받아. 그러면 한보그룹 망했으면 제 자식 망했을까? 망할 확률 반, 안 망할 확률 반이야. 이게 포스코 강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0.5야. 그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한 10% 올라가면 얘는 한 12% 올라가고 지수가 한 10% 빠지면 얘는 한 12% 빠져. 반드시 그러냐? 그거는 몰라. 근데 통상적으로 그래왔다는 거야. 이 베타 값을 뭐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히스토리컬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베타를 또 구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마. 요것도 어렵죠, 여러분? 더 어렵고 싶어요? 아니죠.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래왔다 이 얘기예요. 인버스는 또 마이너스 0.89가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간다는 얘기야. 이 베타 값을 제가 이 통계로 일일이 다 구한 거거든요. 이 기초 통계로. 이 베타 값을 구하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800에서 700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코스닥은 한 12.5%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럼 강판은 한 6% 정도 빠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6,450원이 코스닥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코 강판에 아무 영향력이 없고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얘는 16,450원이 15,400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테스도 지수만 가지고 보면 22,750원이 19,325원이 된다. 인버스는 5,650원이 6,400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건 인버스예요. 왜냐면 인버스는 LP가 인위적으로 이 베타 값을 마이너스 1에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벌어지면 얘가 추적 오차를 제거하려고 들죠. 근데 강판이랑 테스는 개별 종목으로 완전히 맞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를 계산했을 때는 거의 맞아요. 내가 이 방식을 써서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베타 값을 구하고 그 베타 값으로 변동률을 계산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계산을 하면 코스닥 800에서 700이 될 때 내 종목이 얼마에서 얼마 되고 어떤 개별 종목 요인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에서 줍줍을 할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맞냐? 표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맞아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모 펀드는 100에서 150 종목 운영하거든요. 100에서 150 종목 운영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작게 뭐 한두 종목일수록 오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150 종목. 그럼 100에서 150 종목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컴퓨터가 해주지. 나처럼 엑셀로 구하겠어. 그쵸? 근데 누가 더 실력 있을 것 같아요? 엑셀로 구하는 놈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수동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랑 오토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운전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수동 운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구조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수가 지금 제 차트에서 800 한 50부터 매도 신호가 떴단 말이에요. 저는 870 최고점에서 현금을 확보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자꾸 저한테 살까요? 태어나서 유료방 와서 처음으로 현금 가지고 있어 본 거야.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더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 방 와서 처음으로 현금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왜? 너무 싸 보여. 조금만 빠져도. 이런 분들은 곡소리가 익숙한 거야. 빠졌을 때 내가 처음 안 게 이게 익숙한 거야. 우리 방처럼 현금을 확보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즐기십시오. 이건 파리입니다. 파티. 내려갔을 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파티입니다. 언제 살까?
언제 사긴 언제 사? 최바닥에 사야지. 어떻게 사? 어떻게 사긴 내가 이거 다 계산해 준다니까. 사실 이 과정을 공개하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 전에 공개 안 했어요. 그 전에 왜 공개 안 했는지 아세요? 아 제발 어려운 것 좀 얘기하지 말래 운영자가. 어려운 거 말하는 거 싫대. 그냥 맨날 급등만 얘기하래. 근데 또 우리 회원님도 수준이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많이 높아졌죠. 저 때문에. 그냥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 아는 척 하려고? 그게 아니고 원하시면 제가 유료방을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고요. 유료 무방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교육하는데 얼마일 것 같으세요? 경영학과 나온 분들은 재무관리 들어보셨죠? 거기서 맨날 CAPM 하죠. 캐펜 하죠. 그것만 저기 학부 때 배우죠. 대학원 가면 뭐 배워요? 대학원 가면 조금 논문 좀 보죠. 대학원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박사 과정도 하면서 실무 경험도 있고 실무에서 전산까지 만들어 본 사람들만이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경영학과 석사 정도 논문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요런 거는 진짜로 비싼 교육입니다. 요거 아마 교육 받는데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제가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근데 이게 무방 회원님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요런 식으로 베타 값을 계산해서 추적 오차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지수가 빠질 때 점차 줍줍 가격을 연동해서 지수의 변동률과 연동해서 내린다. 프로그래밍화해서 저가를 잡는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캐팸이나 베타 값이나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경영학이나 파이낸스에서 논문이 다 있는 거고 요거 실무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매니저들은 그냥 입사해서 컴퓨터가 전산이 해주는 걸 자기들도 그냥 대충만 알지 정확하게 모르지요. 저 같은 사람 정확하게 아니까 이거를 그냥 노가다로 엑셀로도 구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해서 지금 저희 방의 전략은 뭐냐면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매수 신호로 뜰 때 11월에는 저가 매수 한다고 그랬죠. 11월까지 느긋하게 보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PER 2021년도 예상 PER 10배 미만인 종목들 지금 찾고 있고 이미 찾아놨어요. 그거를 지금 가격대를 산정을 해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수가 빠지면서 베타값과 연동해서 조금 더 가격을 조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PER 10배 미만 가격도 이미 산정해놨고 이제 실전 트레이딩에 관련돼서는 내일 이제 유료방에서 가격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가격을 그냥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뭐 캐팸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베타값 설정 이런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제가 정리해서 그때그때 드립니다. 근데 어느 한 날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계산을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드리면 그 가격이 이하가 오면 줍줍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설정해놔서 이거 사실 오늘 유료방 교육하려고 했던 건데 감시기에서 이게 제가 아예 그냥 디폴트로 드릴 거예요. 오늘 관심 종목 블루콤, 테스, 피롭틱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를 들면 이건 무방으로 드린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여기다가 5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럼 50만 원 이하가 오면 HTS에서 알림을 줄 거예요. 그때부터 매집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PER 예상 PER 대비 10배 미만인 종목 가격으로 약간의 어떤 그 코스닥 지수 하락에 대한 베타 계산해서 미세하게 가격을 조정하면서 그때 요걸로 지금 대상 종목이 쭉 나와 있죠. 이거를 쭉 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쭉 11월 한 달간 드리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11월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저가 매수해서 11월에 매집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황은 11월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뭐 안 좋다마다 일단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게 없는 것 같아요. 11월에는. 그리고 대주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1월에 물량이 한천에 나올 것 같고 12월 26일까지 팔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26일 전에는 팔면 되는데 물량이 11월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2월보다. 그리고 오히려 12월은 11월에 많이 나온 것들 때문에 기존 반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1월까지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저가 매수해서 좋은 종목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만 해도 너무 많은데 아직 기다리죠.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